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구정모입니다. 오늘 이 컨텐츠를 찍게 된 동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 방송국의 이창호 씨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갑자기 카톡이 왔는데 형님 주무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급한 일인 줄 알고 바로 전화를 했었는데, 지금 넷플릭스에 방영되고 있는 그 일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중에서 독설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창호가 그걸 되게 재밌게 봤나 봐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출연진들에 대한 사전 정보가 조금 없다 보면 재미가 반감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석하고 좀 리뷰를 하는 영상을 만들어보면 어때요 형? 이라고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이전에도 보따의 조다연이나 그리고 스낵타운의 현석이가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독설촌을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뭔가 형이 해석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해서 원래는 따로 오프라인에서 저희끼리 같이 모여서 보면서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창호가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줬기 때문에 오늘 한번 독설촌 리뷰 겸 캐릭터 해석 분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처음 도전하는 형식의 컨텐츠다 보니까 아직 어떻게 찍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좀 어색한 부분도 있는데 편하게 저도 같이 보면서 한번 분석, 해석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독설촌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의 예능 방송이고요. 단편으로 제작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시즌제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토크 서바이벌이라는 프로그램처럼 일본의 유명 코미디언들 중에서도 조금 어딘가 문제가 있거나 조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정말 신랄한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 독설을 끝까지 이겨내면 성공이고, 이겨내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면 탈락하는 형식의 약간 서바이벌 시츄에이션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류의 어떤 예능 프로그램인데, 일본어로는 바토무라라고 하거든요. 무라는 촌이란 뜻이고요. 바토는 한국말로 바꾸면 매도라는 뜻인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뭔가 꾸짖고 욕을 한다라는 뜻이긴 한데, 독설촌 되게 한국에 맞게 초월 번역으로 아주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 프로그램의 기획자가 사쿠마 노부유키라는 프로듀서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일본에서 뭐 레전드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영향력 있고 유명하시고 뭐 코미디언들한테도 존경받는 프로듀서님이시고, 그분이 만드신 유명한 프로그램으로는 고토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2004년 5년인가 뭐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키스 참기 선수권이라는 굉장히 인기 있는 기획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 코미디언들이 정해진 상황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코미디언의 역량대로 애드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일본의 성인 배우들이 그분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내면 클리어, 이겨내지 못하고 키스를 하게 되면 이제 끝나는 형식의, 어떻게 보면 독설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참가자를 한 명 한 명 볼까요? 먼저 이제 와타베 켄이라는 안자슈라는 콤비의 츠코미 담당이시죠. 이분은 진짜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무리를 일으켰던 분이에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2020년에 다수의 여성과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서 자숙을 하다가 비교적 최근에 이제 활동을 재개한 코미디언인데, 당시 일본 내 반향이 되게 어마어마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굉장히 인텔리하고 되게 똑똑한 코미디언이고 젠틀한 코미디언이라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도 있었던 데다가 당시 최고의 여배우라고 할 수 있는 사사키 노조미 씨랑 결혼을 함으로써 뭔가 그런 질투도 분명히 있었겠고요. 사사키 노조미 씨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슬아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 심지어 다수의 여성과 불륜을 동시에 저질렀고,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이 불륜을 저질렀던 장소가 되게 애매해요. 다목적 화장실이라고 하죠. 그냥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 화장실에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반감을 샀고, 그러다 보니까 뭐 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가 진짜 소소한 활동만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다음 분은 와타나베 타카시 님이시고, 이분은 니시키고이라는 만담 콤비의 츠코미 담당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츠코미인데요. 2021년에 일본의 M1 그랑프리를 우승한 니시키고이라는 굉장히 실력 있는 팀이고, 뭐 이분은 제가 알기에는 무리를 일으킨 적은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 콤비 2명 중에 복해인 하세가와 씨한테 좀 포커스가 맞춰지다가 와타나베 씨의 개인적인 취미생활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공개가 되고, 그것도 아마 고토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공개가 되면서 뭐 갑자기 포커스가 이쪽으로 맞춰지기 시작을 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변태십니다, 이분은. 취미가 AV, 어덜트 비디오를 보는 거고, 제가 알기에 세상의 모든 어덜트 비디오, AV 배우님들을 다 팔로우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철저한 M 성향의 변태라고 하고요. 근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지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시키 히로마사님이신데, 비교적 젊은 콤비죠. 뉴욕이라는 콤비의 츠코미 담당이신데, 꽁투도 하고 만담으로도 유명한 팀입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팀이고, M1 대회에서는 파이널리스트까지 갔을 정도로 실력 있는 분이세요. 이분도 제가 알기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적은 없어요. 이분들의 코미디가 굉장히 조금 비꼬는, 뭔가 남을 좀 비하하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는 팀이지만, 뭔가 나쁜 분이라던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굳이 있다면 M1에 나갔던 해에 되게 혹평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마츠모토 히토시 님께서도 굉장한 혹평, 뭐 굉장한 혹평까지는 아니고 사실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뭐 약간 19 들어오는 정도의 타이밍으로 그 야시키 님이 뭐 으아 최악이야 뭐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약간 생방송이기도 했고 조금 너무 감정적이었다, 불공손했다, 약간 이런 걸로 주목을 받았던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정도는 크게 무리가 아니지 않나, 아마 그런 부분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세가와 시노부 님이신데, 그 시손느라는 콤비의 츠코미 담당이시고요. 이 팀 같은 경우는 꽁트 팀이에요. 그래서 킹 오브 꽁트 챔피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도 제가 알기에 전혀 없어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다라던가 뭔가 이슈가 될 만한 행동을 하신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이분은 연기를 되게 잘하셔서 TV 드라마에서도 활약하고 계신 중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굳이 찝어보자면 그 시손느라는 팀의 거의 모든 네타를 그 파트너인 지로님이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멤버라는 이미지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놀림을 받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이 츠다 아츠히로 씨가 되겠는데, 다이안이라는 만담 콤비의 츠코미 담당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캐릭터예요. 츠코미이면서도 뭔가 굉장히 탱커력이 좋으셔가지고 굉장히 놀림도 많이 받고, 뭐 몰래카메라에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모두한테 사랑받지만 괴롭히고 싶은 캐릭터라고 할까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당연히 츠코미 능력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시거든요. 만담도 굉장히 재밌는 콤비고, 오사카에서 거의 전설로 불리다가 도쿄의 상경에서 조금 긴 무명 생활을 지내시다가 드디어 좀 빛을 발해서 지금은 거의 뭐 빼놓을 수 없는 버라이어티에 꼭 불려지는 코미디언 분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에 딱히 문제는 없는 분이신데, 아무래도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 굉장히 맛깔나기 때문에 톤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 포인트에서 캐스팅이 된 분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요, 타카노 마사나리 씨가 키시타카노라는 만담 콤비의 츠코미이신데, 좀 다 츠코미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왜 츠코미만 모아놨지? 키시타카노도 굉장히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만담 콤비고, 이분 같은 경우는 키레게라고 해서 약간 츠코미 스타일이 이미 화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찝었을 때 굉장히 이제 화를 내면서 에너지를 내시는 분이시라서, 이분도 뭐가 있을까요? 무리를 일으킨 건 당연히 없고요. 그냥 그 화내는 이미지가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이분 또한 탱커력으로 캐스팅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제가 볼 때 다른 분들의 네임에 비해서 조금 아무래도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놀림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스카짱 사이코 넘버원. 사실 저는 이분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분이 여성 두 분과 혼성으로 3인조 만담 트리오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고, 굳이 따지자면 나르시즘이 좀 있는 캐릭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격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 출연진 소개는 이 정도까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을 또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독설촌의 MC를 맡고, 이제 MC라고 해야 될까? 뭐 중계, 전체 츠코미,
MC라고 할 수 있는 히가시노 코우진 님이십니다. 히가시노 코우진 님은 굉장히 명 MC 중에 한 분이세요. 일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오랜 기간 활동하시는 분이시고 딱히 뭐 어떤 무리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대부분은 이제 솔로로 활동을 하시지만 M1 그랑프리 사회를 쭉 보고 있는 이마다 코진 님이랑 또 코지라는 이름이 같아서 더블 코지라는 그 방송을 같이 하시기도 했었고 굉장히 능력 있고 후배들도 존경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진행력도 뛰어나지만 센스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그 코미디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건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냥 한간에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후배 코미디언 분들이 뭐 웃기려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리액션이 나올 때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후배가 정말 슬프게 자기의 고민을 토로하면서 우는데 거기다 대고 욕을 한다던가 뭐 그 심한 욕은 아니겠지만 뭔가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다던가 뭔가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이다 못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경악할 정도의 기획을 만들어 온다던가 뭐 근데 그런 부분도 저는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코미디언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사이코패스라면 진짜 사이코패스라는 소문이 나지 않겠죠.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MC분이셔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 사실은 이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도 독설촌을 보시면 충분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요 정도 설명이면 충분하다. 단 여기까지만 들어도 배가 부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아직 독설촌을 안 봤거든요. 한번 독설촌을 보면서 또 혹시 또 그분들이 아닌 다른 또 출연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해설을 좀 덧붙여 가면서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